내신 대비 모의고사 5회 해설 한번 해볼 건데요. 12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분모를 0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모 0이 될 일 없으니까 과감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게 요거랑 똑같았다. 그랬을 때 이 분자들에 있는 숫자들 있죠? 상수들을 다 더한 값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여기를 더하기를 분모끼리 통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계산했을 때 얘랑 최대한 모양이 같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만약에 유리식에서 더하기를 한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통분이 뭘로 될 거냐? x-1, x-2, x-3 해서 x-10까지 곱으로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자가 어떻게 써진지를 잘 봐야 되는데, 얘는 a1인데 이거는 있기 때문에 x 빼기 3에서 x 빼기 10까지를 여기다 곱하잖아요. 그래서 a1에 x 빼기 2, x 빼기 3 해서 x 빼기 10까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요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a2에다가 요거 뺀 나머지 9개가 곱해지죠. 그래서 a2에다가 x-1, x-3 해서 x-10 요렇게까지 이제 곱해질 거고, 두 개만 더 할게요. a3 얘는 요거 한 다음에 그 뒤로 7개가 곱해지겠죠. 요거 빼고. 그래서 a3 같은 경우에는 x-1, x-2 그리고 x-3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x-10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곱해져 있는 거고, 마지막 숫자는 마지막 요거는 a10에 x-1, x-2, x-3 쭈르륵 해서 x-9까지 곱해져 있겠죠? x-12 쟤는 분모였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 오른쪽 식과 요 왼쪽 식이 같을 때 문제에서 나보고 찾으라고 한 건 요걸 찾으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잘 보시면 여기 분자 첫 번째 항 있잖아요. 이 첫 번째 항에 최고차의 개수가 A1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9개를 싹 다 곱한 거는 x9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항들은 개수가 뭐일지 정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가 x9제곱이 최고차라는 건 알거든? 거기다 A1을 곱하니까 여기에 9차식만 쓰면, 선생님 말은 여기에 9차식만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9차식은. 나머지 차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9차식만 쓰면 A2의 x9제곱 더하기 땡땡땡 될 거고, 나머지 차수 모르고. 그 다음에도 9차항은 알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까지 가시면 A10의 x9제곱 해서 9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결국에 이 A1은 첫 번째 거의 x9제곱함, A2는 두 번째 거의 x9제곱함, 얘는 세 번째 거의 x9제곱함, 얘는 열 번째 거의 x9제곱함이잖아요. 그래서 A1, A2, A3 해서 A10까지 더한 건 이 분자의 x9제곱항, 9제곱항이고 x9차항이고, 9차항은 여기서 6이잖아요, 개수가. 즉 A1부터 A10까지 다 더한 게 얼마다? 여기에 9차항 개수랑 같아야 되니까 6이다. 그래서 6이 답이어서요. 12번의 객관식이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랑 중심이 3,2인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그 네 교점의 y좌표를 다 더한 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요 유리함수 그려보시면 점근선이 3, x는 3이죠. y 점근선은 2고, 그리고 분자는 아마 1일 거예요. 그래서 모양 바꿔서 여러분이 그려보를 보시면 뭐 이런 거 빨리 구하는 거 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리함수가 분자가 1이니까 지금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유리함수의 그 점근선의 교점이 3,인데 그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게 중심이면서 이 유리함수랑 4점에서 만나려면 약간 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 4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2점, 왼쪽 2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이 4점의 y좌표의 합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문제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두 점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기울기 1이면서 2점 지나는 직선. 이 둘도 똑같이 기울기 1이면서 2점 지나는 직선. 그리고 얘네들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2점 지나는 직선.
얘네들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2점 지나는 직선. 그리고 얘네 둘은 뭐의 대칭? 2. 대칭점의 대칭. 얘네 두 점도 뭐의 대칭? 대칭점의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와 요거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 얘랑 얘도 이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를 더하라는 건 얘네 둘의 평균, 중점의 y좌표가 2잖아요. 얘네 둘이 더하면 뭐다? 4다. 얘네 둘이 더한 것도 뭐다? 4다가 나와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2니까. 그래서 8이 네, 답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로 x좌표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얘와 얘 x좌표의 중점이 3, 얘와 얘 x좌표의 합이 6. 얘랑 얘 x좌표의 합이 6. 그래서 x좌표 4개 넣으라 그랬으면 12가 답으로 됩니다. 지금은 y좌표니까 8이고요. 8이니까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가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데요. f2-x와 f2 플러스 x를 더한 게 4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 F4는 4고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그랬을 때 라지 m의 3배 빼기 스몰 m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장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이 문장을 어떻게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구조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은 먼저 딱 보여야 되는 건 2 빼기 x고 2 플러스 x잖아요. 그러니까 x값, 내가 함수에 집어넣을 값 있잖아요. 정의역의 원소. 그 두 개는 항상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숫자를 집어넣은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x만큼 뺀 것과 2에서 x만큼 더한 것의 함수값, 즉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이 이거죠. 왼쪽이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간 함수값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x좌표가 2보다 왼쪽으로 얼만큼, x좌표가 2보다 오른쪽으로 얼만큼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졌을 때 그 둘의 함수값을 더하면 항상 뭐다? 4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요. 요걸 2로 나눠서 읽잖아요, 여러분이. 요걸 2로 나누시면 뭐예요, 이게? 2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보다 왼쪽으로 x만큼 간 함수값과 2보다 오른쪽으로 x만큼 가서 대입한 함수값의 평균이 2다 이거야. 항상 둘이 더해서 4라는 건 평균이 2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함수값은 2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함수값은 y좌표잖아요. y좌표가 2의 대칭이라는 거야. x가 2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y값 2개 더한 건 항상 2에 대해서 대칭이다. y값 2개가 항상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왼쪽으로 x만큼 가서 구하는 함수값들은, 즉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x값들, 그거는 y값들의 합이 4다. 즉 2로 나눠서 2다. 평균이 2다.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유리함수가 바로 대칭인 점이 있잖아요. 그 대칭점이 사실 뭐였어야 되는 거야? 2,2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런 거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 일단 하나 그릴게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바꾸면 돼.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x가 2보다 오른쪽, x가 2보다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은 둘이 y좌표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2의 대칭이다. 그게 2,2의 대칭이라는 거야. x값도 2의 대칭, y값도 2의 대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둘이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값들은 y들은 다 2의 대칭이다. 즉 x좌표도 2의 대칭, y좌표도 2의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점근선이 x는 2, y는 2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F4가 4라 그랬잖아요. F4가 4면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게 분자가 음수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F4는 2보다 오른쪽에서는 y값이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4 집어넣으면 4다 해서 어차피 나오는 거긴 한데 그림상 확인하고 싶으면 분자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식을 보고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2가 점근선이잖아. 그래서 fx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x 빼기 2분의 플러스 2하고 여기 모르니까 k. 요 k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k를 이제 F4가 4다 가지고 구하면 되죠. 4 대입하시면 F4는 4 집어넣으면 2분의 K 플러스 2죠. 요게 4일 때를 찾잖아요. 여기서 K는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x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fx는 x 빼기 2분의 4 플러스 2.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분자는 양수예요. 그런데 어차피 마지막 물음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최대 최소 물어봤어요. x 마이너스 1이면 여기, x 1이면 뭐 여기 이쯤이죠. 내가 0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뭐 1이면 한 이쯤이라고 치죠. 여기. 그럼 이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값은 당연히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래서 라잼, 문제에서 말하는 라잼은 f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3분의 2가 나오고요. 스몰 m은 최소값이잖아요. 이 최소값은 f1에 해당하죠. 지금 1에서의 함수값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라지 m의 3배에서 스몰 m을 빼시면 여기다 3배하면 2. 거기서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2가 돼서 네, 이 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 B 집합이 있는데요. 아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 A, B의 순서상을 한번 찾아보라 했어요. 자, 집합 A에 대한 조건부터 보시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4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 얘는 2x-5, x-2x-1. 요게 0보다 작다 나오기 때문에 x가 2분의 1하고 2분의 5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차 분등식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1하고 2거든요. x는 1 또는 x는 2. 자, 그러면 문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이래야 된대요.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1 또는 2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집합 A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1만 있거나 1만 있어도 A의 모든 원소는 이게 되는 거죠. 1만 있어도. 그리고 A가 뭐만 되거나 2만 되거나. 그리고 A가 뭐가 있거나 1이나 3, 2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1 또는 2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집합이 총 3번 내가 잡아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B집합을 찾을 건데요. B집합은 A집합의 원소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집합 B의 어떤 원소는, 집합 B에 있는 어떤 원소는 A집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B집합의 원소 중에서 다 아니어도 하나라도 이 집합의 원소여야 되는데 A는 지금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B집합에 반드시 어떤 원소가 있다는 거야?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1은 반드시 있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든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여기에 만약에 2, 4, 5가 들어와요. 이래도 B의 어떤 원소는 A에 들어있다. 그 문장은 참이거든요. 어떤 원소 1이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잖아요. 그러면 1은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온 원소 2, 3, 4, 5 4개 있죠? 4개 중에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으니까 경우에서 뭐예요? 2의 4제곱이죠. 집합의 부분 개수 셀 때 이렇게 하죠. 2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그래서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A, B 순서상이야. 예를 들어서 1, 1, 1, 1, 2, 1, 1, 3, 1, 1, 4, 1, 1, 5 이런 식으로 순서상 만드는 게 16개.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가 2를 가지고 있죠. 그럼 B의 어떤 원소는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B가 어떤 원소가 2여야 되는 거니까 2는 반드시 하나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예요? 2의 4제곱이고 16 하는데 혹시 선생님 이 집합에서 1, 2 들어온 거랑요 이 집합에서 2랑 1 들어온 거 둘이 겹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애초에 A와 연결해서 순서쌍을 구하니까 여기서 B가 같아도 A가 다르면 순서쌍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A가 1하고 2야. 요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A의 어떤 원소가 B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문장이면 B가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들어있어도 참이 되고요. B가 2만 들어있어도 참이고요. 나머지 뭐든지 간에 B가 1하고 2가 둘 다 들어있어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A에 있다고 했을까 B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A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1이 있어도 되고 2가 있어도 되고 1하고 2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여기 2가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1이 없어도 돼. 여기는 1, 2가 둘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구하시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이 들어오고 2가 안 들어오는 거. 이건 나머지가 3, 4, 5가 왔다 갔다 하니까 8개고요. 2의 세제곱이라 8개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경우로 답이 나오려면은 2 들어왔고 1 안 들어왔고 그러면 나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2의 세제곱이죠. 여긴 1 들어왔고 2 들어왔고 나머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야? 2의 세제곱해서 8.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24예요, 이쪽이.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B집합은 1 또는 2가 반드시 있는 집합이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B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1과 2가 모두 없는 집합을 빼면 1하고 2 둘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겠죠. 적어도를 보통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6건으로. 그렇죠? 전체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에요. 1, 2, 3, 4,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뭐를 한다? 1과 2가 없는 거. 1하고 2 안 들어온다고 쳐봐. 그럼 3, 4, 5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니까 그거 2의 세제곱이죠. 네, 요렇게 계산하시잖아요. 24에서 8 빼면 여기도 24가 나옵니다. 32에서 8 빼면 24죠. 여기 8, 8, 8 더해도 24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구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구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24가지, 여기 16개, 여기 16개 더하시면 56개.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다음 그림과 이렇게 같대요. 그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데서 fx가 fx보다 크다. 이것의 해는 이라고 했어요. 이거 합성함수 그릴 수 있다고 여기서 그리면 너무 시간 많이 뺏기고 그걸 의도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fx 요만큼 있죠? 이 fx 그리고 여기도 fx 있죠? 이거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잠깐 t라고 보시면 ft가 뭐보다 크다? t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지금 풀라는 거겠죠. 단 t는 뭐를 t라고 했다? fx라고 내가 잠깐 바꾼 거다. 치환한 거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ft가 t보다 크다는데 t를 x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여러분은 fx가 x보다 크다거든요. 그건 그래프상에서는 y는 fx와 y는 t 두 개를 그렸을 때 fx가 y는 t보다 위쪽, 즉 y는 x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범위니까 y는 x를 그리셔야 돼. 근데 y는 x를 그리면은 0,0을 지나고요. 그리고 기울기 1이니까 5,5를 지나기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이게 y는 x예요. 그랬을 때 fx가 더 높은 부분을 나는 t로서 찾아야 되는 게 이 부등식의 해잖아요. fx가 더 큰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여기 색칠합시다. 색칠하고 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네요. 이 부분들. 그렇죠? 여기서가 fx가 더 크다 이거야. y는 x보다. 여기서는 fx가 더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t는 어떠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돼요. 같은 순간은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비우고 봐야 되죠? 0보다 왼쪽.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겠다 이거야. t는. 그래서 t는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면 fx죠. fx가 뭐를 하겠다는 거야?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걸 풀겠다는 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시면 y는 0 하고 y는 마이너스 3 사이에 y는 fx가 있는 부분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y는 0은 x축이죠.
이거보다 아래.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위인데 마이너스 3이면 여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위인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조건을 따질 건 없고 fx가 0보다 작다. 즉 y는 0보다 작다. x축 밑에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거는 어디서부터? 0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4 전까지가 답이겠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를 찾으라 그러면 이게 마지막 x죠? 이 x는 어때야 돼요? 0보단 크고 4보단 작아야 돼요. 이 사이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니까요. 답의 보기에 5번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집합 P, 집합 Q로 나타냈어요. 진리집합은 이제 P가 되는, P를 만족하는, 명제니까 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니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인 애들을 모아놓으면 범위가 이렇다는 거고, Q가 참인 애들을 Q 조건 만족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집합으로 표현했더니 어떠한 순서쌍으로 나오죠. 순서쌍으로 나오는 건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P가 말하는 뭔가가 있을 거고 Q가 말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화살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건 집합관계로 여러분이 풀어서 쓰면은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B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자, PQ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진리집합을 좌표 평면에 이제 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스텝 1. 일단 먼저 이쪽을 먼저 보시면 절대값 x-1이 y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을 볼 건데요. 이걸 보는 거는 부등식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보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셔봐. 요거는 우리가 몇 번 그려봤던 그림이란 말이야. 자, 잠깐 그리고 제대로 여기다가 다시 그릴 거예요. 절대값 x 그래프 그리시면 y는 절대값 x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1을 뺀대. 1을 빼면 밑으로 다 한 칸씩 내려가는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y가 그거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y가 크거나 같다는 건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런데 그 y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가 1인 순간보다 아래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동시에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인지 알겠다 이거죠. 절대값 x-1이 y보다 크거나 같고, y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는, 요걸 먼저 그리시면, 좌표 평면에다가, 얘는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요렇게 그려진다 이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걸 윗부분이거든. 그리고 이 부분이 얘기하는 데는 어디냐면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y가 1인 점을 딱 찍어서요. 요거 아래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P 있잖아요. P가 말하는 부분은 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바로 P가 말하는 이 삼각형 모양 안에 있는 점들은 다 P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애인 거예요. 자, 그런데 Q는 이제 여러분이 더 익숙할 거야 아마. 이거 원방에 나오는 얘기죠. 원해방 형식이죠. 중심이 얼마고 0,2고 반지름이 B야. 그러면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B자리를 그렸을 때 이 영역 안에 쏙 들어있도록 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반지름이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죠.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돼. 이 안에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양수 B의 최대값, 즉 반지름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큰 원으로서 여기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내접해야 되겠죠. 내접하는 것도 봐봐.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여기에 먼저 닿기 때문에 세 선에 동시에 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대가 아니라는 거야.
최대는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이 원이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중심이 아마 x축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접하고 요 직선의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요게 아마 내가 찾는 원 중에서 어떤 원? 가장 큰 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요 원의 반지름, 이 내접하는 순간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할 때 내접하는 순간에 반지름을 찾는 게 우리의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0,a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거는 내접하니까 이제 반지름을 표현해 볼 건데 요거 반지름이죠. 근데 요거는 y가 1인 점하고 y가 a인 점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잖아요. 다 내접하면 그 접하는 데가 다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원이 직선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1-a라고 할 수 있어요. y가 1, y가 a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구할 수 있겠어요. b는 뭐냐면 b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b가 1-a야.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0,a에서 요 직선 있죠. 파란색.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수직이고 수직거리가 바로 그 반지름이겠죠. 이쪽도 괜찮고요. 오른쪽으로 하든 왼쪽으로 하든 여러분 알아서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나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x가 0보다 큰 쪽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 빼기 1인 순간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이쪽에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자, 나는 이거랑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하면 되겠죠. 중심하고 거리 구하려면은 뭐 이 정도가 스텝 B겠어요. 이제 계산하는 게. 그림 상황 본 게 스텝 1이고. 자,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죠? y 넘어와서 쓰면 0,a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사이의 거리. 요게 바로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이 b잖아요. 얘네랑 같은 b.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x에 0, y에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겠죠, 당연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 양수거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하면 음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을 풀어헤치면 a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b가 요거도 되고 요거도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 해서 아마 여러분은 a를 찾으시고 a를 찾으면 이제 대입하면 b도 나오는 거겠죠. 자, 내가 풀어야 될 마지막 계산은 스텝 3. 마지막 계산은 1-a랑 누가 같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a가 같다. 뭐 요걸 풀어야 되죠. 요걸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a를 찾기 위해선 자, 루트 2 이쪽에 곱하면서요. a는 오른쪽, 상수는 왼쪽으로 보내시면 루트 2 여기 한번 곱할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a는 1 플러스 a 요렇게 되고요. 얘 오른쪽, 얘 왼쪽 가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은 루트 2 플러스 1의 a죠? 루트 2 a 더하기 a니까. 자, 그래서 a를 구하려면 루트 2 플러스 1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시면 a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자, 유리화하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옵니다. a는 3 마이너스 2 루트 2여야 돼요. 이 순간. 접하는 순간. 이게 반지름이 최대일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양수 b의 최대값이죠? 양수 b는 1 빼기 a잖아요. 여기 1에서 이걸 빼라는 거죠. 1에서 이거 빼시면 마지막 라스트 b는 1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b의 최대값이겠죠. 애초에 넓이가 가장 큰, 반지름이 가장 큰 상황에서의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이 b가 가장 최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2루트 2 마이너스 2라서요.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서답형 2번 문제입니다. 요것만 좀, 요 프로젝트 띄워서 좀 볼게요. 다음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읽었죠? 참인 걸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자, 기억. 모든 함수는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만 역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1대1 대응 아닌 함수는 역함수 없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정의역이 x, 공역이 y인데, xy가 유한집합이에요.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고 개수가 똑같대. 그때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A, B, C, D 4개 있어. 그리고 여기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유한집합이니까 끝이 있으면,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A에서 여기로 1대1 함수로 가려면은 4개 중에 하나로 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B는 이제 1로 못 가니까 3개 중에 하나로 가겠죠. C도 2개 중에 하나로 가겠죠. D도 하나로 가겠죠. 요렇게 가면은 4개가 4개한테 화살표 쏘는데 겹쳐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저절로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개수가 똑같을 때. 그래서 니은은 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xy가 유한집합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디귿. 정역이 x고 공역이 y인 함수에 대해서 xy가 유한집합일 때 공역의 개수가 더 많대요. 공역의 개수가 더 많을 때 f는 1대1 행이 절대 불가능하네요. 공역의 개수가 더 많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역보다 공역이 뭔가 더 많어.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4개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여기다 다 쓰고 싶어도 4개니까 여기서 최대 많이 받아도 몇 개야? 4개야. 서로 겹치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안 겹치게 가야 되잖아. 안 겹치게 보내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도록. 1대1 함수가 되려고 보냈는데 절대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될 수가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많이 받아봤자 4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역의 개수가 더 많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리을. 함수 f가 상수함수고 g는 1대1 함수일 때 g.f는 f는 상수함수냐 물어봤어요. 자, f를 먼저 타고 보낼 거야. 그리고 g를 한 번 더 태워 보낼 거예요. 이게 f.g죠? 아, g.f죠. f를 먼저 보내고 그걸 g로 보내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f가 상수함수래요. f가 상수함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미 하나로 다 가버렸잖아. 이미 하나로 다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g가 어떻게 보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합성한 함수는요, 여기 있는 것들이 죄다 1로 가고 그거의 함수값은 이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를 읽는다는 건 여기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다 어디에 갔다? 여기로만 갔다 이거. 여기 있는 게 다 이쪽으로 모였고 그거의 함수값은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뭘로 갔어요? 합성했더니 하나로만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함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까지 맞고요. 자, 미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은 y는 x 위의 점이다. 요거 틀렸다는 거 우리 저번 모의고사에서도 했었고 강조했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따로 발견 안 될게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뭐 감소하는 그 무리함수 쪽에서 그런 일 벌어지죠. 비읍. f가 증가함수면 f 인버스도 증가함수다. 네, 요것도 참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f가 증가함수면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는 당연히 기울기가 역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여서 f 인버스도 증가함수가 됩니다. 당연히. 자, 시옷. f와 f 인버스는 항상 교점이 있다. 틀리죠? 항상 교점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그려져. 근데 y는 x가 이거면은 역함수 이렇게 그렸잖아요. 교점 없을 때도 있죠. 자, 이응.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공역과 치역까지도 같다도 들어가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응 틀리고요. 자, 지읒. f.g랑 g.f. 합성의 순서, 교환법칙 해도 되나요? 교환법칙 하면 안 되죠, 합성해서?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4개. 요 4개를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개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숫자 카드가 있는데 7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4사람이 보고 나눈 대화래요. 그러니까 4사람한테 똑같은 숫자 카드 하나 보여준 거야, 이 중에. 그랬는데 4사람이 말한 진술이 이렇게 됩니다. A. 각 자리 합은 6이다. B.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다. C. 1의 자리 숫자는 짝수다. D. 4를 약수로 가진다. 4명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1번 문제 보시면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일 때,
4명 중에서 한 사람만 참일 때 그 숫자를 찾으라는 거고요. 2번은 한 사람의 진술만 거짓일 때. 그때 카드 숫자가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고, 모든 사람의 진술이 참일 때 A, 카드 숫자를, 모든 사람의 진술이 거짓일 때 카드 숫자 B, A, B 더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황을 하나 따지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애초에 얘네들을 최대한 정리해놓고, 얘네들의 진술을 정리해놓고 저 문제에 맞게 풀어볼 건데, 자, A가 말한 게 참이라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A의 진술이 참이라면 24를 본 거고, 참인 걸 여기다 쓸게요. 24. 그리고 33도 되죠. 그리고 42도 되죠. 그 대신 나머지는 다 거짓인 거야. 거짓은 굳이 안 쓸게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사람은 써놔도 돼. B는요, 10의 자리 숫자가 소수이다를 진술했어요. 그럼 얘의 말이 참이려면 10의 자리가 소수이려면 2하고 3인 걸 찾아야 되죠, 10의 자리가. 그래서 22, 24, 25, 32, 33 요렇게 5개가 B의 진술이 참일 때에 본 숫자고요. C의 진술이 참이려면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려면 22, 24, 32, 42를 본 거고요. 마지막 D는 4를 약수로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4를 약수로 가진다는 건 저 숫자가 4의 배수. 4의 배수는 24, 32 이렇게 2개밖에 없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참이고 3명은 거짓을 얘기했을 때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참일 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조건에만 들어있어야 돼요, 숫자가. 얘만 숫자가 있고 나머지 3개에는 숫자가 없는 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한 사람만 참일 때 있는 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세요. 24는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있죠? 그러니까 24는 아니고 33은 둘이 있으니까 안 되죠? 42도 둘이 있죠? 안 되고 그러면 뭐 얘가 있는 건 다 안 되고 25 지금 보시면은 25는 A 없고 C 없고 D 없고 B만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참이면은 B가 참이고 그때 본 숫자는 뭐인 거야? 25인 거야. 25니까 얘가 거짓말 얘기한 거고 거짓말 얘기한 거고 거짓말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은 뭐다? 25다. 그 다음에 만약에 참을 만한 사람도 물어본다면 B가 참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렇죠? 자, 2번. 한 사람의 진술만 거짓. 그 말은 3명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 4명 중에서 4개들 중에서 3개에는 있는 숫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32 한번 보시면 32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죠. 하지만 얘가 없죠. 그러니까 32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얘네 셋이 참이고 얘 혼자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32라는 숫자가 바로 한 명이 거짓말한 상황이죠. 그래서 숫자 카드는 32고 그때 만약에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A라고 하셔야 돼. 자, 마지막 모든 사람이 참이고 모든 사람이 거짓을 얘기했을 때 두 숫자를 찾으려죠. 모든 사람이 참이다 이거는 이 4개에 다 있는 숫자 뭐예요? 24예요. 24가 A야. 그리고 모두 다 거짓을 얘기했을 때 모두 다 거짓이면 얘네들이 하나도 없는 숫자여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숫자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41이죠. 41이 이 4개 중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41을 본 순간은 41을 줬는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다 거짓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65. 네, 그래서 서답형 3번의 3번 답은 65, 2번은 32, 1번은 2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서답형 4번입니다. 함수 개수를 구하라는 소문제 4개를 선생님이 냈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x가 -2, -1, 0일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1대 함수 개수, 상수함수 개수, 항등함수 개수 하나씩 다 구해보라고 그랬죠?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2가 갈 수 있는 거 5개, -1이 갈 수 있는 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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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5승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아마 3025 나올 거예요. 5에 5제곱하면 5제곱하면 3025. 네, 함수 개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1대1 함수 개수는 이제 서로 같은 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 수 있는 건 5개, 두 번째 갈 수 있는 건 이제 그거 하나 간 거 빼고 가야 되니까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하나씩 줄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공식이 5팩이죠. 5팩이라 120개.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함수 개수는 저 5개가 -2로 다가거나 5개가 -1로 다가거나 5개가 0, 5개가 1, 5개가 2로 가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있어요? 총 5가지 있는 거죠. 항등함수는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그렇게 가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함수가 한 가지. 네, 이렇게 다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다 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똑같은 집합이거든요. x에서 x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요거는 f-x와 fx가 같다. 뭐 우함수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f-2와 f2가 같다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요게 같다는 거고 뭐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0 집어넣으면 f0이 f0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알려주고 싶은 지금 문제 조건은 뭐냐면 2랑 마이너스 2는 같은 걸로 가라 이거야. 1하고 마이너스 1도 같은 걸로 가라는 거고요. 0은 네 알아서 가야. F0이 F0이랑 같다는 의미가 없는 식이에요. 조건을 따로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랑 2,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걸로 가라.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마이너스 1이랑 1도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는 거죠. 같이 가는 거야. 둘이 한꺼번에. 0은 아무데로나 가니까 0도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셔야 함수의 개수가 나오죠. 동시에 보내는 거니까 선택을 해서. 그래서 계산하면 125. 이게 바로 소문제 2의 답이 되고요. 자, 소문제 3번은 x는 1, 2, 3, 4, 5, 9, y는 3, 5, 7, 9, 11, 13,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 가는 정의역 x, 공역 y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러 부르는데 f2는 11로 간대요. 그럼 내가 대응 관계를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1, 2, 3, 4, 5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공역에는 3, 5, 7, 9, 11, 13, 15 이렇게 있는데 2는 11로 가기로 했어요. 2는 11로 가니까 2는 11로 이렇게 쏠 거고요. 자, 이 조건에 의하면은 x1, x2는 정의역이 있는 원소인데 정의역이 있는 원소 중에서 더 큰 원소가 함수값이 더 작은 걸로 가래요. 약간 이게 감소함수 개념이잖아요. x가 더 크면 y값이 더 작은 걸로 가라. 뭐 이런 거잖아. 그 그래프에서 보면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으면 함수값이 얘가 더 작다는 건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더 작다잖아요. 계속. 어디에 x1, x2를 잡든. 그래서 뭐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2가 11로 갔기 때문에 1은 어디로 가야 된다? 13이나 15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어요. F1 고르는 방법이 2가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3, F4, F5를 골라야 되는데 3, 4, 5는 이 3, 5, 7, 9 4개 중에서 갈 거야. 얘보다는 이제 작은 것들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3이 어디로 갈지, 4가 어디로 갈지, 5가 어디로 갈지는 누가 화살표 받을래 고르면 화살표 가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3, 7, 9가 3, 4, 5한테 화살표 받기로 했다고 쳐봐. 그럼 감소함수기 때문에 3, 7, 9가 받기로 했으면 무조건 3이 9로, 4가 7로, 5가 3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4개 중에서 함수값 받을 몇 개를 고르면 된다?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지들이 알아서 쏘는 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4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된다?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F3과 F4와 F5를 고르는 방법이죠. 함수를. 네. 함수값을 고르는 방법이죠. 그래서 둘이 곱하는 게 이제 전체 개수겠죠. 그래서 몇 개야? 8개. 그래서 소문제 3의 답은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소문제 4로 가볼 건데요. 소문제 4는 이제 A, B, C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를 찾아보래요. 자, 여기도 한번 그림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면 여기 A, B, C가 있고 정역에 그 다음에 공역에 1, 2, 3, 4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화살표 받는 게 2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계산해 볼게 4개 중에서 2개가 받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 4개 중에서 2개가 받기로 했어요. 1, 2가 받기로 했어. 이렇게 고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 방법은 뭐냐? 누가 치역이 될지 고르는 방법이 바로 4C2예요. 치역 고르기. 누가 함수값 받을래 고르는 게 4C라는 거야.
4C가 6이잖아요. 6개잖아. 그 6개가 이거예요. 1, 2가 바퀴, 1, 3이 바퀴, 1, 4가 바퀴, 2, 3, 2, 4, 3, 4. 이렇게. 그때마다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바퀴를 했어요. 근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거를 막 누구는 1로 가고 누구는 2로 가고 정하면서 하면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A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B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C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야. 그런데 그 중에서 치역이 2개가 아닌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제거해라. 즉 전체에서 반대를 빼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A 2가지, B 2가지, C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뺄 거야.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냐? 치역의 원소가 2개다가 안 된다는 건 치역의 원소가 하나, 즉 상수함수를 얘기해요. A도 1, 2로 갈 수 있고 B도 1, 2로 갈 수 있고 C도 1, 2로 가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치역의 원소가 2개가 아니라는 건 너 1로 갔는데 너도 1로 가? 너도 1로 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생 8개 중에 2의 세제곱 8개 중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또 뭐도 있어요? 너 2로 가, 너 2로 가, 너 2로 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2개가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애들인 거야. 그럼 난 8개에서 2의 세제곱 8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2개를 빼란 소리야.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건 제거하고 구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요거 6이죠. 그리고 요것도 6이거든. 6 곱하기 6이라서 네, 소문제 4번의 답은 36이 나오게 됩니다.